자, 얘들아 3초까지 한 거죠? 뒤에 넘겨보세요. 뭐 했어? 빨리 갔다. 꼭 수업하려고 그러니까 저래. 저 휴대폰 안 했어요. 휴대폰. 니네 혼난다 진짜. 보세요. 4페이지에 사건이 있는데 인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은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그러잖아요. 인물 간의 갈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갈등. 거기다 쓰세요. 갈등이라는 건 니네 알겠지만 등나무와 칡뿌리라는 건데 선생님, 그러면 저 이거 충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니네 소설에서는 갈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너네 앞으로도 이래라. 쉬는 시간이 왜 쉬는 시간이야 근데? 실컷 놀다가 지금 몇 사람 때문에 분위기 뭐예요 이런 게. 조심하자고 서로. 아니 놀리나. 지금 딱 이제 수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시간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와 진짜. 봐. 갈등이라는 거는 이야기 안에서 좀 중심적인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등나무나 칡뿌리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얼기설기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그래서 그것처럼 어떤 인물의 속마음, 내면이라든지 내면으로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와 서로 대립하거나 싸우는 거. 그러니까 너네도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뭐 가족이랑도 다툰다든지 아니면은 친구와도 오해가 있다든지 그런 거를 다 갈등이라. 그래서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내적 갈등은 내면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리고 외적 갈등은 뭐냐면 다른 사람, 다른 뭐 사회적 분위기, 다른 자연 이런 것과 갈등하는 게 외적 갈등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배경.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이나 공간. 그래서 배경이랑 작품 속에서 인물이 활동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구체적 시간과 공간 말합니다.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나 공간 외에도 괄호해봐 사회적 환경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자연 배경엔 예를 들어서 뭐 시간과 공간이 있을 수 있는데 밤이다, 낮이다, 봄이다, 여름이다 이런 거는 시간 배경이 되겠고 도시다, 시골이다, 길이다 이런 거는 공간이에요. 장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을 발표하세요.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묻기 좋은 거는 이거거든요. 시대적인 배경. 그래서 인물이 처한 구체적인 시대적 현실을 묻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일제강점기다. 1960, 70년대의 산업화다. 그 다음 거기다 쓰실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한국전쟁, 6.25죠. 그러니까 6.25 전쟁. 예를 들어서 몽실 언니 같은 거. 그 다음에 순환이대 우리 봤잖아요. 순환이대 저번에 우리 했지요. 순환이대에는 일제강점기와 6.25에 그게 다 들어있죠. 자, 그럼 거기 4페이지에 그 네모칸이 있는데 시윤이가 그거 한번 읽어줘 볼래? 밤중을 지난 그거?
이쪽은 주변에 주변들이 고요한 속에서 즐거웠던 때는 쓴소리가 수화를 잡힐 때 들리며 흉포기와 옥수수잎새가 한층 다른 풀을 펴서였다. 한 소리는 온통 뇌에 얹히면서 피기 시작한 것이 소금을 뿌려듯이 흐뭇한 달빛에 스며있고 그려냈다. 예, 이게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상당히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면이 특히 유명한데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3명이 그 나귀를 타고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메밀꽃이 여기가 강원도거든요. 강원도 봉평 그쪽에. 그래서 지금도 그 강원도 봉평 그쪽은 메밀꽃이 실제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효석 작가의 생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메밀꽃 필 무렵이 거의 상징적인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적 배경은 밤중을 지난 무렵이라고 쓰셔야겠죠.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달의 숨소리 이런 거 봐도 알 수 있죠. 밤중을 지난 무렵이고 계절적 배경은 피기 시작한 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피기 시작한 꽃이라고 쓰시면 돼요. 거기다 계절적 배경에 피기 시작한 꽃. 언제냐면 메밀꽃이 피는 거는 늦여름이랍니다. 늦여름. 거기 피기 시작한 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민우야, 그래서 오늘 새 책 받자마자 그렇게 된 거야? 아휴. 제가 쏘는 게 아니라 얘가 아이고야, 알아. 마음 아프다. 그치. 달랐습니다. 아이고. 됐니? 시간적 배경 뭐라고요? 밤중을 지난 무렵. 계절적 배경은 피기 시작한 꽃.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보세요. 염상섭의 만세전 있는데 얘는 실제로 뭐 소아고등학교라든지 인근 고등학교에서도 시험에 많이 들어가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고등학교 가면 좀 필수적으로 볼 작품이거든요. 별표를 해주세요. 만세전. 너네 이 만세전이 거기 첫째 줄 볼래요? 조선의 만세가 일어나던 때. 그게 몇 년일까요? 1900. 자, 여러분 우리 역사 공부 잠시 해볼까요? 자, 일제강점기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1925년? 1919년. 해방이 몇 년인지 아세요? 45년. 네, 그 다음에 3.1운동이 1919년이에요. 아시겠죠? 저 정도는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애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거는 1910년이고 그 다음에 3.1운동은 1919년이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된 거는 1945년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건 194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년 후면은 정부 생긴 지 얼마 된 거예요? 80주년 되는 거예요. 2년 후면. 알았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예. 그리고 해방되고 5년 후에 뭐 일어났던 거예요? 6.25 전쟁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난 되게 보면 마음이 아파요. 되게 시련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잠깐 각설하고 이 만세전 얘기를 좀 해드리면 배경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나라고 주로 나오는데 주인공 이름이 아마 병화일 거예요. 조병화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 잘 사는 집이에요. 뭐냐면 너네 옛날에는 좀 잘 사는 집이 사람들을 어디로 유학 보냈냐면 일본. 마치 오늘날 미국이나 이런 막 유럽이나 이런 데로 유학 보내는 것처럼 이때는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일본에 유학을 간 상태예요. 근데 그때 뭐냐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별 애정 없이 결혼한 부인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막 집안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아내가 아프다는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아요. 왜냐면 이 시대에는 편지 그게 없죠. 그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전보가 아내 위독 급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보가 온 거예요. 그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배를 이때는 비행기가 잘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는데 그 뱃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이 주인공은 그동안 나라 뺏긴 국민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었어요. 솔직히.
나라를 뺏긴 서러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살다가 몇 가지를 겪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심 검문을 받고 자꾸 사복경찰이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내 가방 같은 거를 뒤져요. 막 혹시 독립운동 하는 사람 아닌가 해서 그때 일단 좀 기분이 안 좋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목욕탕. 그러니까 뭐냐면 니네 배가 워낙 크니까 거기 욕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를 들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누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되게 무시하면서 인신매매,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사람들을 갖다가 탄광 같은 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죠. 근데 너네 대부분 정신대나 위안부 이런 걸로 끌려간 사람들도 처음에는 돈 벌게 해준다 이러면서 끌려갔던 거 알죠? 그래서 큰 돈을 벌게 해준다고 유혹을 해서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런 탄광이라든지 어려운 뭐 힘든 데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팝니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히히호호 하면서 목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그렇게 그때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거를 막 느껴요. 아 진짜 막 죽이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어떤 광경도 보냐면 이제 배에서 내려서 기차일 거야. 근데 그 애기 엄마가 한 명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잡혀가나 봐요. 포승줄에 아마 뭐 독립운동을 했든지 뭘 어쨌든지 그러니까 잡혀가는데 이렇게 했는데 애기가 막 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저 여인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애한테 젖도 못 먹이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이제 이 원래 그리고 이 만세전의 원래 이름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무덤이다. 뭐가 무덤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우리나라의 현실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는 갔더니 죽었어요. 아내 죽어서 장례 치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런 거를 여로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로형. 그래서 일본에서 출발해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특징이 이 주인공은 분노는 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괴롭고 이런 거를 봤지만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그 일본인들을 때렸다든지 행동으로 옮기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사람을 좀 용기 없는 지식인인 거죠. 그러니까 실천 의지가 없는 지식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만세전 같은 경우는 꽤 중요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엄상석 작가가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빼놔서는 안 되는 작가 중 한 명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거 만세전 말고도 3대 같은 거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3대나 거기 옆에다 좀 써놓을래요? 염상섭 하면은 여러분이 알아두실게 3대 그 다음에 표본실의 청개구리 이런 거 부파산 수능에도 3대 같은 경우는 수능에도 2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두파산. 네.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염상석 작가는. 됐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사회적 배경 찾기 뭐라고 쓸까요? 조선의 만세가 일어나던 해. 언제예요? 1919년입니다. 조선의 만세가 일어나던 해 1919년. 됐어? 쓰세요. 안 쓴 사람. 조선의 만세가 일어나던 해. 언제라고요? 그게 몇 년이라고? 1919년. 1919년. 됐니? 지원아, 근데 너 핸드폰이 왜 이렇게 깨졌니? 많이 떨어뜨렸지. 자, 됐니? 자, 이제 여러분 뭐 그 뒤에 특징이랑 시점 이런 건 좀 다음에 할게요. 오늘은 5쪽까지 하고 소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은 니네가 뭐 많이 안다는 작품인데, 소나기. 읽었다. 손 들어봐. 소나기 안다. 읽었다. 거의 다 안 해. 네. 최대한 빨리. 얘들아, 근데 소나기는 저도 지금 기억나는 게, 저도 중1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저 때도. 그러니까 뭐냐면, 중1 수준에서 막 이제 초등에서 중등 올라가거나 초등 고학년이나 이런 애들이 보기 딱 좋은 작품이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 소나기 뭐라고 쓰냐면, 쓰세요. 소나기처럼 짧은 소나기처럼 짧고도 강렬했던 소년과 소녀의 사랑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4쪽 위에다가 제목 거기 위에다가 쓰세요. 그리고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작품 외부에서 관찰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서술자가 아니에요. 바깥에 있어요. 서술자가.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전지적 작가가 쓰이기. 너네 전지적 작가는 뭔지 아시죠?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알고 어떻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전지적 작가죠. 그래서 소나기의 특징은 좀 뭐냐면 문체나 이런 것도 되게 간결하고 좀 내용 전개도 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뭐 너네는 지금 지겹다고는 하는데 내용 자체가 그래도 그렇게 줄거리나 이런 게 복잡하거나 이렇게 좀 질질 끌거나 이러지 않고 또 되게 간결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소녀는 주인공이죠. 주인공. 소녀는 개울가에서 소녀, 그러니까 공동 주인공이에요. 소녀 둘이. 윤초씨 증손녀 딸이란, 너네 증손녀가 뭔 줄 알아요? 손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손자의 딸.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결혼을 빨리 하니까 이런 게 좀 가능하지. 근데 대부분 증손자는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예. 소녀는 개울마다 손을 담그고 물장난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거기다 쓰세요. 이유가 뭐냐면 누구의 관심을 끌기 위한 걸까요? 소년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소녀는 개울뚝에 앉아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그 거기다 쓰세요. 소년 성격 어떤 것 같아요? 소극적이죠? 야, 좀 그런 사람 좀 적극적이면 야, 비켜줄래 좀? 이럴 수 있잖아. 말을 못하는 거죠. 다행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소녀가 길을 비켜줬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거기다 쓰세요. 서울 아이라는 표시.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도시에서 온 아이들은 시골에서 막 뛰놀거나 햇볕을 많이 쐰 애들보다 피부가 하얗겠죠. 소녀가 도시에서 왔음을 알 수 있음. 뭐 이렇게 써놓으세요. 목덜미가 마냥 휘었다. 소녀가 어디서 왔다고요? 도시에서. 아까 위에서도 말했죠? 도시에서 왔다고. 됐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한창 세수하더니 이번에는 물속을 빤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춰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뚝에 앉아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밌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러고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지만 획 이리로 돌아서면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자, 거기다 쓰세요. 자, 소녀의 의도 뭐예요? 왜 돌 던져요? 관심. 자신의 마음을 친해지고 싶은데 그거를 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소녀의 성격이 더 적극적인 거를 알 수 있어요.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이길로 들어섰다. 뒤에 청량한 맑은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분. 가을 햇살 죽어봐. 계절 언제예요? 아까 계절적 배경 있다 그랬죠. 가을이에요, 가을.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 지났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 지났다고 생각이 됐다. 저쪽 갈밭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 갈꽃 머리에서 반짝였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녀는 이 갈꽃이 아주 배지되지 않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봤다. 물기가 걷혀 있었다. 소녀는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던졌다. 얘들아, 이 조약돌이, 자, 이 조약돌이 무슨 의미냐면 소녀가 던졌죠, 이거를. 자, 조약돌의 의미가 첫 번째는 소년의 관심을 끌고 싶은 소녀의 마음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과 그리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보면서 나중에 소녀를 생각하거든요. 소녀를 이제 못 만나고 이럴 때 그 돌을, 주머니 속의 돌을 생각하면서 있던 일을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소녀 입장에서는 소년의 관심을 끌고 싶은 마음인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 소녀에 대한 소년의 관심과 그리움을 뜻하겠습니다. 샤프심 없다고? 선생님도 있나 모르겠네. 0.5야? 아무거나가 돼, 근데? 거의 0.5 아닌가? 힘들다, 힘들어. 됐니? 다음 날부터 좀 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얘도 참 소심한 것 같아요. 그쵸? 소녀 그림자가 배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 그림자가 배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구석에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거기다 쓰세요. 뭘까요? 소녀에 대한 관심이겠죠.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던 어떤 날에 소녀는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봤다. 물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했다. 물속을 들여다봤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거기다 쓰세요. 소녀의 열등감이야, 이거는. 뭐냐면, 소녀는 되게 뭐 깨끗하고 뽀얗고 이런데 자기는 뭔가, 시커둥둥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약간. 도시에서 온 소녀에 대해서 뭔가 좀 컴플렉스나 약간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네. 소녀는 두 손으로 물속 얼굴을 움켰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 건너오고 있지 않냐. 숨어서 내가 하는 꼴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녀는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집었다. 한 발이 물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쪽 길은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내가 짜릿하니 코 찌른다고 생각했다. 미간, 너네 미간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눈썹 사이. 네. 찝찝한 액체가 입속에 흘러왔다. 코 피었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 훔쳐내며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얘들아, 얘 유난히 실수하죠? 뭐해 또. 쓰세요. 소녀를 의식해서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가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채 징검다리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 소녀 앞에 한 번 실수했을 뿐 여태 큰 길 가듯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얘 못 들은 채 했다. 두 귀로 올라섰다. 얘 이게 무슨 조개지? 결국 소녀가 말을 거네요. 그쵸?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 손바닥으로 눈을 떨궜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자, 거기다 비단조개 뭐라고 쓰냐면 대화를 하게 해주는 소재.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3마장쯤, 소녀는 우대로 한 10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방향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넘어 가본 일 있니? 벌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시골 오니 혼자서 심심해 못 건디겠다. 거기다 써봐. 이것도 뭐예요? 적극적 성격이죠. 먼저 가자고 딱. 저래봬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길래 서울에 있을 때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 눈이 금세 바보 할 것만 같았다. 논 사이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거지하는 얘들아 가을거지 이런 것도 뭐겠어요? 계절이 가을. 민우야 왜 그래? 자? 졸려? 졸려? 자, 그 다음에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 일찍 집으로 돌아가 턴논 참새 봐야 할 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아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댄다. 허수아비가 대고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고. 나 이거 무슨 법일 것 같아요? 의인법.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의인법. 그러니까 얘들아 의인법이니 직유 이런 거는 주로 소설에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아니야 시에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소설에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소녀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폈다. 저만치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일은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거기다 소녀와의 만남에 됐니? 소녀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서 부딪힌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 눈앞에서 매물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매물돌고 있기 때문이다. 자, 물어볼게요. 얘들아, 지금 독수리 탓을 하고는 있는데 너네 생각에 어지러운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쓰세요. 이유.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독수리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속에는 소녀와의 만남이 설레고 긴장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겠지. 근데 참 소설이 예뻐요. 쉬운 말로. 그쵸? 되게 딱 봐도 좀 애잔하기도 하고 딱 진짜 순수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의 소설이죠. 딱 보면. 돌아다 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 그러니까 지금 소녀 다 그거 쓰세요. 지금 허수아비가 뭐를 또 의미하냐면 둘이 너무 지금 신나는겨. 알겠지? 예. 야, 얼마나 지금 그동안 얼마나 말트고 싶었고, 그치? 얼마나 좀 궁금하고 이랬었겠니? 그 이제 대화도 트게 되고 같이 이렇게 데이트하고 하니까 설레겠죠. 근데 소년 잘생겼어요. 그 얘들아 있잖아. 너네 나중에 혹시 황순원 찾아보세요. 황순원 작가가 되게 잘생겼어, 근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녀가 소년에게 반한 이유가,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게 아까 말했듯이 주인공이 황순원이 모델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황순원이 정말 잘생기긴, 그러니까 되게 좀 현대 내놔도, 그러니까 작가 중에 잘생긴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바로 이 황순원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백석. 우리 저번에 내 이름은 백석 했지. 그 백석 작가랑 윤동주 시인이랑 임화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렇게 4명. 4명이 좀 꽃미남들로 유명합니다. 나중에 한번 황순원 찾아보세요. 보여줄까? 한번? 네. 황순원 잘생겼어. 또 봐도. 황순원. 사진이 있나? 아, 여기 있다. 봐봐. 우와. 잘생겼어? 한번 봐봐. 세련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학생 아니에요? 잘 싸우는 어른이에요? 학생 때겠지. 봐봐. 깎아버린데. 까까머리야? 그럼 이때야 거의 다 까까머리지. 어디가 잘생겨? 봐봐. 이게 뭐가 잘생겨? 와. 잘생기지 않았니, 이만하면? 진짜. 너 눈 높니? 아니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생겼으면은 되게 아니 헤어스타일이 좀 그런 거잖아. 됐니?
됐니? 어쨌든 소녀는 잘생긴 걸로. 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수단 세워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봤으면 참외 그루에 가서 무밭으로 들어가서 무 두미. 근데 왜 참외는 못 뽑고 무를 뽑았나 봐요. 아직 밑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항에게 건넌다. 그리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 대강이를 한 입 베어 물고 손톱으로 한들이 껍질 벗겨 우적 깨문다. 소녀도 따라했다. 그러나 새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 하며 너네 근데 생채 있잖아요. 무생채는 먹죠.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먹는 거 그리고 이게 잘 익은 무는 모르겠는데 아직 덜 익었다 그랬잖아요. 매워요. 양파나 이런 식으로 매울 거야. 아 매워. 그러니까 참 맛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저 멀리 탱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가웠다. 야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쌀이꽃,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거기다 줄거봐. 난 보랏빛이 좋아.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너네 글쎄요 약간 편견일 수는 있는데 색깔마다 좀 의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좀 예를 들어 빨간색 하면 니네 좀 뭘 같아요? 빨간색? 약간 열정이나 아니면 근데 위험. 너네 위험이나 이럴 때도 좀 빨간색 이거 십자가 이런 거 있잖아. 구급차 이런 거. 그 다음에 파란색이나 초록색은요? 뭐 편안함이나 휴식 그런 거를 좀 나타내잖아요. 보라색은 좀 뭐냐면 얘들아 근데 보라색은 되게 세련된 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말로 하면은 세련되고 예술가의 색인데 나쁜 말로 하면 조금 우울한 색이래요. 보라색이 신경질적이거나 조금 우울한 색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랏빛을 얘기한 거는 조금 안 좋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다시피 소녀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소녀의 어떤 그 불길한 것을 암시하는 복선. 너네에서 복선이라는 거는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얘기하는 거를 복선이라고 합니다. 주호야, 알았어? 또 장난해? 혹시? 아니지? 됐어? 어쨌거나 보랏빛이 좋아. 이거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받듯이 해보인다. 약간 상기된. 얘들아 상기됐다는 게 뭐죠? 빨개진. 살포탄 보조개 떠올리며 다시 소녀는 한 움큼 꺾어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서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산 마룻개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 오손도손 초가집이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거기다 써 바위에 나란히 걸쳐 앉았다. 뭐라고 쓰냐면 사이가 많이 가까워진 소년과 소녀. 별로 주위가 조용해진 것 같았다. 따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칡덩굴이 얽혀 꽃을 달고 있었다. 꽃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 있었다. 얘들아 내가 아까 갈등 얘기했잖아. 우연히 여기에 다 나와요. 칡덩굴도 나오고 등나무도 나오고. 등나무와 칡덩굴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갈등. 저 꽃 보니까 등나무 밑에 놀던 동무들 생각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다. 칡덩굴을 그러지었다. 그 다음에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끌올리며 소녀는 제가 꺾어줄 걸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이 내미쳤다. 소녀는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했다. 그러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획 일어나 저쪽으로 달려간다. 거기다 쓰세요.
자, 소년이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상처를 치료해주죠. 이 부분이 바로 소극적에서 좀 적극적으로 변하는 부분입니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녀는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 니네 송진이 뭔지 아세요? 네. 소나무에서 나오는 끈끈한 것을 송진이라고 해요. 문질러 바르고 그 다름으로 칡덩굴 있는 대로 내려가서 꽃 달린 줄기를 이빨로 끊어가지고 올라온다. 그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보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콧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얘들아, 바투가 두 사이를 짧게 이겁니다. 두 사이 간격을 짧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예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잡는 거 가까이. 바투 잡고 등을 긁어주는 척 후딱 올라갔다. 송아지가 껑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묶음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너희 예서 뭐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내렸다. 어린 송아지 타서 허리 상하면은 어쩌냐고 혼날 것 같다. 그런데 나룻은 뭔지 아세요? 수염 옆에. 소녀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내며 아이나 뭐해? 낙서해? 집중해. 뭐 여기서 안 보이는 줄 알아? 다 보여.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얘들아, 소나기 보세요. 자, 소나기가 뭐라고 쓰냐면 이런 게 돼요. 자, 소나기라는 건 아까 말했듯이 소녀의 짧은 사람을 암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소설의 제목이면서도 중심 소재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에 이로 인하면서 사건이 급격하게 변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급격하게 바꿔주는 소재기도 하면서 또 뭐냐면 소녀가 결국 죽게 되는 원인이 이거지요. 이 소나기를 맞아서 병이 더 깊어지면서. 그러니까 원래 아프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니네 생각에 소나기 맞았다고 무슨 사람이 죽나? 그게 아니라 원래 좀 몸이 약해. 그리고 니네 감기나 이런 거를 무시할 게 아닌 게, 그래서 원래 약하거나 이런 사람은 정말로 독감이나 이런 게 심하게 폐렴이 알죠? 그런 게 되게 심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근데 지금 또 소년애가 지금 가난해서 힘든 상황이라 치료도 잘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래저래 요 세 가지.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거기다 쓰세요. 긴장감이죠. 뭔가 긴장감. 바람이 우수수 소리내며 지나간다. 삽시간의 주위가 보랏빛. 이것도 뭐예요? 불길함을 암시하죠. 동그라미에 보랏빛도. 불길함을 암시. 보랏빛.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앞에 빗방울 듣는 소리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선뜻선뜻했다. 그러자 대번에 눈앞을 가로막는 그 빗줄기. 비안개 속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가 비를 그을 수밖에. 줄거보세요. 긋는다는 게 이거 선 긋는 게 아니라 피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서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데를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거기 줄거봐. 입술이 파랗게 질려. 거기다 뭐예요? 소녀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소녀의 건강이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 어깨를 싸줬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 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 거기다 써보세요. 자, 여기서 소년 소녀가 이제 좀 바뀌죠. 소녀도 어떻게 돼요? 소녀가 적극적에서 좀 소극적으로 소년이 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안고 꽃묶음 속에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밑에 버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뒤에 하겠습니다. 너네 화장실이나 다 볼일 보고 와. 중간에 나간다 그러면 안 돼. 저 카메라 좀 꺼줘. 카메라. 응. 왜? 이거 카메라 이렇게 돼 있는데.